언젠가 저도 죽겠죠? 그때 저를 위해 뜨거운 눈물 한 방울 흘려줄 사람들이 있으면 돼요. 그럼 비교적 잘 산 거예요. 돈 많고 힘 있을 때, 꽃등심 먹은 사람보다 어려울 때 같이 라면 먹어준 사람이 오래 가는 법이거든요. 사람 때문에 늘 상처투성이가 되지만 새살이 돋게 해주는 존재도 역시 사랑이고 사람인 것 같아요. 인생. 그거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길지 않아요. 살면서 실패도 하고 좌절도 할 수 있는 거죠. 전 죽는 날까지 드라마틱하게 살고 싶은 사람이에요. 2008년 10월 1일 최진실은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배우 손현주와 광고 사진을 촬영하였습니다. 이후 드림엔터박스 대표이사 서상욱, 스타일리스트 이경은, 노컷뉴스 방송 연예팀 팀장 김대호 등과 회식 자리를 가졌죠. 회식이 끝난 후 매니저 박상호가 차로 최진실을 자택까지 이동시킵니다. 그리고 최진실은 2008년 10월 2일 오전 0시 47분 퀸 편집장 김재우와 마지막 통화를 하였습니다. 그때 괴로운 심경을 드러내었고 죽음을 언급했으며 최진영을 도와 자신의 아들과 딸을 지켜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최진실과의 통화 직후 김재우는 최진실의 어머니 정옥숙과 통화를 했고 최진실의 상태를 설명했습니다. 김재우와의 통화 직후 정옥숙은 최진실의 상태를 살폈고 최진실은 정옥숙을 안심시켰습니다. 최진실은 2003년부터 김재우와 인연을 맺어왔고 김재우에게 많은 말과 글을 남겼는데 언젠가 그 글들을 통해 자신에 대한 대중의 오해가 풀리기를 바랐었습니다. 즉 최진실은 김재우에게 비망록을 남긴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08년 10월 2일 오전 6시 15분 서울특별시 서초구 잠원동의 자택 욕실에서 숨진 채로 발견되었습니다. 경찰은 자살로 잠정적인 결론을 내렸고 직접적인 사인은 경부압박질 식사였습니다. 2008년 10월 4일 유해는 삼성의료원에서 발인식을 가졌고 오전 10시 경기도 성남시 성남영생원에서 화장되어 경기도 양평군 양수리에 있는 갑산공원에 안치되었습니다. 최진실의 죽음과 관련해 국민들은 씩씩하게 잘 살아왔는데 왜 죽느냐, 루머가 뭐라고 이렇게 한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는 건지 모르겠다. 이 시대의 아이콘이 사라졌다. 마음이 아프다. 최진실은 우리에게 웃음과 감동을 줬다. 그런 그가 죽었다는 건 믿을 수 없다. 너무 아깝다. 믿을 수 없다는 등의 반응을 나타냈습니다. 최진실에 관한 모든 사건들은 최진실 본인이 일으킨 게 아니라 악의적인 루머들로 인하여 발생하였습니다. 최진실은 화재, 교통사고, 납치, 폭행, 강도, 스토킹 등 여러 사건 사고를 겪으며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겼습니다. 성병감염설 유포나 합성 누드 사진 유포 같은 건 애교 수준으로 그 중에서도 가장 큰 고통을 안겨준 것은 오랫동안 이어진 허위사실 유포였고 안재환 사망 관련 허위사실 유포는 최진실 사망의 결정타였습니다. 그 후 2010년 3월 29일 동생 최진영의 사망에 이어 2013년 1월 7일 최진실의 전 남편이었던 전직 야구선수 조성민이 도곡동 한 아파트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빈소가 마련된 고려대 안암병원 장례식장에는 동료 야구선수 등 지인들이 찾아와 슬픔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의 죽음은 고 최진실과 처남고 최진영의 자살에 이어 최진실 가정의 세 번째 비극이었습니다. 이후 2009년 8월 15일 최진실의 묘소가 훼손되고 최진실의 육골이 도난당하는 사건이 벌어졌고 이에 경찰이 수사에 나섰던 사실이 있었습니다. 최진실의 묘소를 관리해온 갑산공원은 유골 도난 사건으로 인해 많은 비난을 받았습니다. 경찰은 주변 CCTV를 분석하여 178cm 정도의 건장한 30대에서 50대 남성을 용의자로 추정하여 공개 수배하였습니다. 한편 경찰의 CCTV 분석 결과
실제 범행 날짜는 2009년 8월 4일인 것으로 밝혀져 갑산공원은 더 많은 비난을 받아야 했습니다. 경찰은 신고 보상금 300만 원을 걸었고 갑산공원 측도 경찰이 내건 신고 보상금 외에 추가로 3천만 원을 더 보태어 총 신고 보상금은 3,300만 원이 되었습니다. 며칠 후 제보를 받은 경찰은 2009년 8월 25일 대구에서 용의자 41세 박모 씨를 검거하였습니다. 다행히 최진실의 유골은 박 씨의 집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박 씨는 범행 동기로 최진실이 꿈에서 납골묘가 답답하니 나를 꺼내달라는 말을 해서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다 라고 진술하였습니다. 그런데 박 씨는 전과 기록 및 정신과 진료 기록이 없는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2009년 12월 29일 법원은 유골 영등 및 절도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했고 검찰과 경찰에서 조사된 피의자, 신문조서와 증거를 볼 때 유죄가 인정된다. 박 씨는 빙의가 들었다며 심신미약 상태의 범행을 주장하지만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 등 빙의에 따라 환상환청에 시달렸다는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이후 2009년 9월 28일 최진실의 유골이 갑산공원에 재안장되었습니다. 생전에 최진실은 최진영과 함께 이곳에 몇 번 온 적이 있고 이 장소를 무척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동생 최진영은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최진실의 유골을 갑산공원에 재안장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유골 도난 사건 이후 갑산공원은 최진실의 묘역 주변에 CCTV를 확충하고 최진실의 납골묘를 원기둥 모양으로 교체하는 등 새롭게 단장하였습니다. 그 원기둥 위에는 최진실의 얼굴이 음각으로 조각된 조형물이 얹어졌습니다. 묘역에는 최진실이 출연한 작품의 포스터들이 조각된 우석 평판 18점이 전시되었고 별 모양의 조형물과 테이블 2개 그리고 도리자 10개 등을 설치해 최진실을 추억할 수 있는 작은 공원으로 꾸며졌습니다. 묘역이 재조성된 후 최진실의 얼굴 조각상이 실물과 다르다는 지적이 있고 조형물에 새겨진 글자의 오자가 발견되어 얼굴 조각상을 다시 교체하는 해프닝도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최진실 묘역에 관한 쇼킹한 사건이 다시 일어났습니다. 2011년 7월 18일 MBC 기분 좋은 날은 최진실과 최진영 남매의 묘지가 강제 이장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을 방송했습니다. 양평군청의 측량 결과 최진실과 최진영의 묘지가 개발 제한 구역 내에 위치해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한편 갑산공원 재단은 최진실이 안장되어 있다는 사실을 홍보에 이용하고 이 광고를 보고 찾아온 사람들에게 불법 묘지 자리를 명당 자리로 속여서 분양하여 42억 원의 부당 이익을 챙겨 결국 2011년 7월 12일 양평경찰서는 이 사기 사건의 가담자들을 구속하였습니다. 그런데 2012년 5월 18일 SBS 궁금한 이야기 Y는 최진실 지옥의 소리라는 제목으로 유튜브 등 인터넷을 통해 확산되어 떠돌고 있는 음성 파일에 대해 집중해부하여 방영하였습니다. 이 음성 파일에는 한 여성이 자신을 2008년에 사망한 배우 최진실이라고 주장하면서 내가 자살했기 때문에 내 동생도 여기에 왔다. 나 좀 꺼내달라라고 절규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었는데 이 여성은 경기도에 소재한 덕정사랑교회의 전도사로 밝혀졌습니다. 덕정사랑교회의 김양환 목사는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능력을 받았다. 지옥문을 열고 본 것을 생중계한 것이다 라고 말하였고 해당 음성 파일을 녹음한 전도사는 기도를 하는 중에 영이 지옥으로 내려가 그 장소에서 최진실을 받고 그 사람이 말한 것을 그냥 전한 것이다 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소리 분석 전문가는 이 음성 파일에 대해 큰 공간이 아니라 작은 공간에서 녹음된 것이고
음성 속에 고통조차 진짜가 아니다라는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덕정사랑교회가 소속된 교단인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보수 측은 제작진에게 인터넷 유포를 막고 강경 조치를 취할 것이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양환 목사는 최진실 씨 가족에게 미안하지 않느냐? 라는 제작진의 질문에 미안한 마음보다는 가족을 살리려는 최진실 씨의 애타는 말을 다시 들어봐야 된다라고 답하였는데, 이에 제작진은 신이 정말 그를 선택했다면 믿음만큼이나 소중한 가치가 인간에 대한 예의라는 것을 가르쳐주지 않았을 리가 없다라고 덧붙이기도 하였습니다. 김양환 목사와 해당 전도사는 테레사 수녀, 김수환 추기경, 대한민국의 15대 대통령 김대중, 대한민국의 5, 6, 7, 8, 9대 대통령 박정희, 박정희의 배우자 유경수 등도 개신교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불에 떨어졌다고 말하고 해당 인물들의 목소리를 담았다고 주장하는 90여 개의 음성 파일을 제작한 상태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조용기 목사 등 많은 신도가 따르는 유명 교회의 목사들도 지옥행이 예정되어 있다고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방송 내용을 접한 최진실의 가족은 해당 음성 파일은 아직 듣지 못했고 들을 생각도 없다. 같은 기독교인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습니다. 2012년 5월 22일 신학자 이필찬은 뉴스 엔조이와의 통화에서 최진실 지옥의 소리, 음원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 성경에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옥을 보여준다는 식의 내용은 없다. 체험을 기초로 한 성서 해석은 건강하지 못하다. 자신이 경험했다고 믿는 체험이 성경보다 우선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지옥의 소리로 복음을 전하는 행위는 그 진위 여부를 떠나 공포심에 기초한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움이 아닌 지옥에 대한 공포로 신앙을 고백하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말했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보수 측은 김양환의 신앙이 교단의 신학과 다르고 성경적이지 못한 사이비 이단이라는 이유로 김양환을 제명했습니다. 2008년 9월 8일 코미디언 정선희의 남편인 배우 안재환이 자신의 승용차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에 따르면 안재환의 사인은 자살로 밝혀졌는데, 이후 최진실이 안재환을 대상으로 사채업을 했다라는 거짓 소문에 시달리게 됩니다. 이에 대해 최진실은 연예인으로 살다 보면 어느 정도의 루머를 감수하며 살아가야 하지만 이번 사건은 안재환 씨의 유가족과 친구 정선희도 너무나 큰 상처를 입었기 때문에 그냥 넘길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고 말하며 강경한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2008년 9월 22일 최진실은 사이버 테러 대응센터에 이 사건을 의뢰했고 2008년 9월 28일 증권사 여직원 25세 백모 씨가 경찰에 출두해 피의자 진술을 하였고 최진실은 그날 저녁 백모 씨로부터 선처를 요구하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에 최진실은 백모 씨가 자신의 연락처를 알아낸 점과 당당하게 선처를 요구하는 태도에서 심한 두려움과 모멸감을 느꼈습니다. 그 후에도 계속된 백모 씨의 일방적인 전화에 대해 최진실은 친구인 퀸의 김재우 기자에게 악마의 전화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진실은 백모 씨가 최초 유포자를 알려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그 전화를 받았고 2008년 9월 29일 서울 서초경찰서 사이버범죄수사팀은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백모 씨를 입건했습니다. 2008년 10월 7일 백모 씨는 경찰 조사를 받은 후 귀가하면서 담당 형사에게 형사님 수고하셨어요. 무사 탈출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이에 앞서 백모 씨는 기자들에게 컴퓨터 서버 관리 회사에서 나왔다라고 말하면서 경찰서에 들어갔고 경찰 조사를 마친 뒤에는 경찰서에 들어갈 때와 다른 복장으로 갈아입고 귀가해 다시 한번 기자들을 따돌렸습니다. 이 사실을 언론을 통해 전해들은 네티즌들은 공분했습니다.
2008년 10월 8일 국외에 서버를 두고 있는 사이트를 통해 백모 씨의 신분이 노출되면서 백모 씨의 미니홈피는 네티즌들로부터 공격을 받았고 2008년 10월 13일 백모 씨는 증권회사를 사직했습니다. 2008년 10월 14일 최진실의 동생 최진영은 자신의 미니홈피에 억울한 우리 누나라는 제목으로 글을 썼는데 그 글에서 백모 씨에게 공개 사과를 요구했는데 2008년 10월 21일 백모 씨의 오빠는 tvN 이뉴스에 출연하여 최진영을 만나 사과하고 싶다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최진실의 죽음은 허위사실 유포 행위와 관련하여 사회적 경각심을 불러일으켰고 연예인의 사회적 위상을 바로잡는 데 영향을 주어 명예훼손행위에 대한 연예인의 소송 제기에 대해 당연한 권리 행사라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도록 하였습니다. 이로써 허위의 사실이 음지에서 흐지부지 처리되는 것이 아니라 공론의 장에서 투명하게 처리되는 물꼬가 트였습니다. 또 베르테르 효과에 의해 연예인 한 명이 700명의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 언론에 대해 파파게노 효과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한국방송영화공연예술인 노동조합 즉 한예조는 최진실의 사망과 관련해 긴급대책회의회의 직후 대국민 성명을 발표했는데 이 성명서는 인터넷 악성 댓글의 가장 심각한 폐해는 터무니없는 주장이 유포되어도 피해 당사자가 아무런 대응을 할 수 없는 무자비한 폭력성에 있습니다. 비록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더라도 대중문화 예술인들은 이미 추락해 버린 이미지를 회복하지 못합니다. 인기를 먹고 사는 대중문화 예술인에게 이것은 생존을 위협하는 행위입니다. 악성 댓글의 최대 피해자인 저희들로서는 어떤 형태로든 악성 댓글을 방지하자는 취지에 공감하며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모든 노력에 적극 동참하고자 합니다. 라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최진실은 신인 때부터 사망할 때까지 20년 동안 범국민적인 인기를 누렸던 스타였습니다. 드라마, 영화, 광고, 예능 등을 넘나들며 활발한 활동을 펼쳤고 귀여운 외모와 친근한 성격, 성실함과 겸손함이 갖춰진 이미지로 국민 배우라는 호칭으로 불렸습니다. 전 연령층을 폭넓게 아우르는 인지도와 인기가 굉장했으며 특히 그녀의 전성기였던 1990년대 당시의 위상은 현재까지도 그와 비견되는 인물을 찾기 힘들 정도로 높았습니다. 제가 역사적으로 남을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저를 꼭 기억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지난 1994년 11월 29일 서울 천년 타임캡슐에 담긴 영상 인터뷰 내용입니다. 생전 수백여 편의 광고에 출연하며 한때 광고 모델 중 역대 최고 개런티를 받았을 만큼 광고업계에서 사랑받는 인물이었습니다. 높은 스타성 때문에 매년 섭외 1순위를 기록했고 장기적으로 무대를 맡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특히 KT 한국통신의 경우 1990년대부터 2002년까지 모델로 활동하여 현재도 최진실의 얼굴이 들어간 포스터나 공중전화 카드를 종종 찾을 수 있습니다. 예능에 자주 출연하는 편은 아니었으나 유머 감각이 매우 좋아서 출연하면 나름의 활약을 해주던 인물이었습니다. 2007년 방송된 무릎 학도사를 보면 알겠지만 컨셉상 거칠게 진행하는 강호동과 유세윤이 최진실 앞에서 거의 맥을 못 쓸 정도로 프로그램의 분위기를 휘어잡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말년이었던 2008년에는 김구라와 함께 OBS에서 진실과 구라의 메인 MC를 맡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최진실은 1990년대부터 길게는 2002년까지 한국에서 최정상급 여배우로 엄청난 인기를 누린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2003년부터 조성민과 이혼 다툼을 시작하면서 슬럼프가 찾아왔고 이미지가 많이 하락하면서 잠시 슬럼프를 가지기도 했습니다.
2004년 9월 조성민과 최종 합의 이혼을 하고 이듬해인 2005년 KBS 장밋빛 인생으로 화려하게 부활에 성공하면서 배우로서 재기했습니다. 최진실 연기 커리어의 후반기를 대표하는 작품으로 백상예술대상에서 TV 부문 여자 최우수 연기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재기에 성공한 뒤 다시 이전과 같이 여러 작품에 출연하며 건재한 인기를 누리고 있었지만 2008년 10월 2일 지속된 우울증으로 자신의 자택에서 스스로 생을 마감하면서 커리어를 끝냈습니다. 최진실과 동년배인 김희애, 최시라, 김혜수 등이 현재까지도 왕성하게 작품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는 것을 볼 때 더욱 안타까운 죽음이었습니다. 그녀의 자녀들인 최환희, 최준희가 엄마의 사후 여러 방송에 출연하여 시청자들의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최환희는 2020년 지플랫으로 가요계에 정식 데뷔했으며 최준희 역시 인플루언서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최진실은 해외에서 대한민국 연예인, 배우로서 종합적인 인지도 또 한 단연 톱이었습니다. 2010년 8월 중국 한류 드라마 속 미녀 여자 주인공 탑10 조사에서 1위에 오르는 등 아시아권에서의 파워를 보여주었기도 하였습니다. 각종 언론과 기관에서 주관한 호감도 여론조사에서 1위를 석권했습니다. 그렇게 호감도가 높으니 이 30대 남성이 뽑은 1등 신부감, 가장 보고 싶은 CF 모델, 가장 예쁜 얼굴 등 다양한 조사에서 대다수 1위를 차지했습니다. 여러 조사 중 근검절약형 연예인에선 항상 1위를 차지하며 저추광 이미지를 유지했습니다. 그러다가 한국이 1997년 외환 위기를 겪으면서 소비의 중요성이 공유되자 최진실도 전향적 태도를 취했습니다. 1990년에 부활한 스포츠조선의 청룡영화상에서 1990년 이래 1996년과 1999년을 제외하고 8번이나 독자 관객들이 뽑는 인기스타상을 수상하며 1990년대에 영화배우로서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최진실은 2000년 7월에 결혼 발표를 한 후 2000년 12월에 조성민과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 후 2002년 12월 5일에 조성민은 가출했고 2002년 12월 18일에 이혼하고 싶다고 하소연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최진실은 2004년 9월에 조성민과 합의 이혼을 하였습니다. 최진실은 2001년 8월에 아들을, 2003년 3월에 딸을 출산하였습니다. 신동아 2005년 11월호에 실린 인터뷰 내용을 인용한 최진실의 이야기입니다. 판결에 대해서는 원고, 피고 양쪽 다 불만이 있는 거죠. 아마 연예인 중에서는 제가 가장 시끄럽게 이혼했을 거예요. 인정합니다. 이혼 서류에 도장을 안 찍어주고 시간을 끈 이유는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였죠. 가정보다 일을 먼저 생각했다면 더 시끄러워지기 전에 빨리 이혼하는 선택을 했을 텐데 빨리 마무리됐으면 이렇게까지 힘들지는 않았을 겁니다. 아이들 어머니로서 최선을 다하고 싶었을 뿐인데 그 과정에서 벌어진 일들 때문에 소송까지 당하니 억울한 생각이 들어요. 저는 심각한 가정폭력을 겪은 사람입니다. TV 다큐멘터리나 시사 프로그램에서 종종 그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우리 사회에서는 경찰이 와도 내 마누라, 내가 마음대로 하는데 당신이 뭐냐? 라고 하면 할 말이 없어 그냥 갔죠. 그래서 속이 골마 터졌잖아요. 저희 어머니 세대도 그랬죠. 저도 그런 걸 보고 자랐어요. 겪어보기 전엔 몰랐는데 제가 그런 처지가 돼 보니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러면 집안에서 그런 문제가 생겨도 그걸 드러내면 안 되는 거냐? 맞아 죽을 때까지 바깥으로 나오지도 말고 말도 하지 말아야 하는 거냐? 어쨌든 저는 연예인이고 많은 분들이 저를 알고 있기에 여성이 당하는 피해에 대해 얘기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이게 선례가 될 수 있죠. 후배 연예인들도 결혼할 텐데 정말 남편한테 맞아
죽어도 밖에 나와선 티도 내지 말라는 건가요? 2008년 9월 29일 최진실은 자신의 아들과 딸에게 마지막 메모를 남겼습니다. 사랑하는 환희, 준이. 아무 말을 할 수가 없구나. 그저 사랑하는 내 아들, 내 딸. 상처받지 말기를, 찡그리지 말기를, 아파하지 말기를, 울고 있지 않기를, 체념하지 말기를, 사랑받고 있기를, 사랑하고 있기를, 그리고 사랑할 수 있기를, 너희들 밖에는 안길 수 없는 어머니의 품을 잊지 말기를. 감사합니다. 연예정보 24시 에이나였습니다.